2025년 랜더스 전반기 결산 내용입니다. 우선 팀 기록을 보면은 그냥 처참합니다. 타자 부문에서는. 사실 타출장은 전부 9위고, OPS도 9위고, 홈런도 7위고, 뭐, 그나마 도루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성공률이 5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니죠. 그리고 희생번트 시도가 38회라고 돼 있는데, 의외로 많이 안 했습니다. 희생번트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성공률이 73.7%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득점권에서는 전부 다 19, 10, 10이죠, 이게. 득점권. 득점권에서 좋은 지표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주전 라인업인데 보통 한 70, 50타석 이상 그렇게 뛴 선수들을 적어놨습니다. 1번은 최지훈 선수 제외하면은 거의 들어선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했고요. 2번에는 사실 정준재 선수가 초반에 2번 배치됐다가 뭐 에레디아 선수 복귀하고 바뀌고 최준우 선수 배치되고 박성환 선수도 타격감 좋을 때 2번 들어가고 그랬죠. 그리고 뭐 대부분 3, 4, 5번은 사실 거의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그냥. 3번에 최정 선수 그냥 나서는 거고 한유섬 선수랑 고명준 선수가 4, 5번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박성환 선수가 5, 6번, 그 다음에 하위 타수는 뭐 조용호 선수, 안상현 선수, 이지영 선수, 김찬영 선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뭔가 확고한 라인업이라는 게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대신에 지금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근간이 사실상 투수진인데 평균 자책점이 2위고 WHIP도 1.31로 2위예요. 굉장히 높고 대신에 볼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9이닝당 볼넷이 3.78개로 생각보다 높은 편이더라고요. 다만 탈삼진 능력은 굉장히 좋다. 대신에 선발진이 평균 자책점은 좋은데 퀄리티 스타트 부문에서 그러니까 이닝을 많이 먹어주질 못해요. 퀄스 비율이 34.5%인데 9위거든요. 그 다음에 퀄스풀 비율도 낮은 편이고 저 QH는 퀵후크 그러니까 5이닝 3실점 이하인데 강판되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발 투수들이 이탈한 선수가 몇몇 생기다 보니까 대체 선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1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선발에 김건우 선수랑 전영준 선수가 도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 투수가 인계 주자 실점률이 의외로 높은 편이더라고요. 31.3%. 대신에 자체적인 주자 실점이 없는 편이기도 하죠. 선발 평균 5이닝이 안 돼요. 이거는 문승원 선수 이탈도 있었고 송영진 선수가 5선발에서 빠져서 대체 선발로 나서는 선수들이 이닝을 길게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박기호 선수도 선발 뛰고 그랬으니까 대신에 불펜진이 평자가 높고 연투도 많은데 대신에 엄청 튀는 수치는 아니에요. 다른 팀들도 70회 이상 기용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연투가 매우 튀는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타자를 한 명씩 꼽아보려고 하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10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들만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최지훈 선수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더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 장타율이 418에서 344 거의 070 정도가 하락을 했고 삼진 비율도 올랐고 볼넷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저게 바비비 약간이라도 상승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약간이라도 좋아서 저 정도 수치라는 거예요. 운이 나빴으면은 심각한 공격력을 보여줬을 겁니다. 아, 참고로 WRC 플러스는 스태티즈 기준이 아니고 팬그래프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윙 비율이 상승하고 컨택은 감소했어요. 헛스윙 비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스윙은 많이 하는데 컨택은 못하고 헛스윙, 공에 갖다 맞히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삼진이 지금 페이스가 좀 많이 빨라요. 좀 많이 빨라. 작년에 71 삼진 이 정도였는데 올해 벌써 63진이에요. 전반기밖에 안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꼽은 문제점은 불리한 카운트에 자주 몰리고 그 다음에 유리한 카운트에서 공격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불리한 카운트 몰리면은 당연히 뛰어난 타자라도 성적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최정 선수든 아니면 뭐 김도영 선수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불리한 카운트 전에 공격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불리한 카운트,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몰린 카운트죠, 셋 다. 저 세 순으로 타석을 많이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좀 성공을 못했어요. 유리한 카운트에서 공격 성공을 못했어.
파울 아니면은 루킹 스트라이크 혹은 헛스윙을 당했기 때문에 저런 카운트로 몰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리고 또 유리한 카운트에서 원볼 원 스트라이크에서는 OPS가 좋았거든요. 근데 투볼에서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OPS가 367밖에 안 되고 원 스트라이크 투볼에서도 OPS가 5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카운트 자체에서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는 에레디아 선수죠. 사실 작년이 매우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 반대로 바빕이 굉장히 높은 시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바빕이 8푼이 떨어지면서 타율이 쭉 떨어졌어요. 거의 바빕이 떨어진 만큼 타율이 떨어졌어요. 대신에 선구한 측면은 좀 올랐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볼넷 비율이 올랐는데 땅볼 비율은 3.7% 증가했는데 이거는 매우 큰 수치는 아니니까 반대로 안에서의 존 안에 들어오는 공에 대한 컨택이 감소하고 바깥에 들어오는 볼로 들어가는 공들에 대한 스윙이나 컨택이 5% 정도 증가했다. 리그 평균 미만 외인이죠. 우르크 플러스가 94니까. 이게 왼쪽이 23년이고 오른쪽이 24년, 이게 25년입니다. 그러니까 23년이 투고 타저였고 작년이 타고 투저였잖아요. 두 시즌 전부 존 안에서의 타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존 바깥쪽 대처 그리고 이쪽 몸쪽 하단 대처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깥쪽 떨어지는 공에 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타율 보니까 저쪽 방향의 컨택 자체가 많이 안 돼요. 이게 배트를 자주 내는 편인 에레디아 선수기 때문에 저런 수치는 더더욱 나오면 안 되는데 특히 존 안에서 더더욱 나오면 안 되는데 존 안에서의 공격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바빕이 떨어지고 타율이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는 최정 선수죠. 놀랍게도 타율이 2할이 안 되는데 리그 평균 이상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일단 컨택이 안 돼서 바빕이 떨어졌다고 봐도 되거든요. 바빕이 저만큼 떨어졌는데 거의 8푼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삼진 비율이 8%가 올랐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거. 그리고 스윙 대비 컨택도 8% 떨어지고 조난 컨택도 10%가 떨어졌거든요. 특히 포심에 대한 대처 능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1할 3푼이 떨어졌더라고요. 투심은 뭐 전반적으로 구사율이 적기는 하지만 슬라이더도 2할 가까이 타율이 떨어져서 포심이랑 슬라이더 상대를 못하는 게 지금 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왼쪽이 24년 작년이고 오른쪽이 올해인데 사실 최정 선수 하면은 몸쪽이 약하고 바깥쪽 공에 굉장한 강점을 보여주는 타자였거든요. 그래서 몸쪽 상대 타자들이 최정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타격이라서 사구를 많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몸쪽을 공략하는 이유가 그 측면에 있었는데 올해는 약간 반대로 돼가고 있어요. 바깥쪽 공에 대한 대처는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몸쪽 공의 대처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몸쪽에 저렇게 전부 다 약간 핫존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렇게 나오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살짝 최정 선수 타격 폼 같은 거 찾아보면서 왜 그랬는지 좀 살펴봤는데 그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스트라이드를 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앞발을 앞으로 쭉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앞에 나가면은 여기에 자극이 와서 더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 거리가 작년 대비 많이 짧아졌어요. 스트라이드 거리 자체가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서 밑에 공을 쳐줬어야 했는데 그거를 지금 대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존에 대한 대응이 안 돼서 여기가 콜드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파워를 실어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최정 선수가 사실 발 앞에서 이렇게 타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스트라이드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그 뒤에서 스윙을 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정타가 나와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외야 정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폭이 짧으니까 하단존 대처가 어려워진다. 그게 그 발이 앞으로 나가면은 체중이 자연스럽게 신체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존을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 높이가 생성이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 가주지 못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하단존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상 문제가 좀 커요. 부상 여파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저거를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유섬 선수. 올해 타선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빕이 물론 좀 많이 높아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삼진 비율도 떨어지고 볼넷 비율이 올랐어요. 컨택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빕의 상승은 사실 컨택의 상승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바빕이 높아졌다가 아니라 삼진 비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정말 애를 많이 먹었던 게 하이존이었거든요. 이쪽 높은 존에 대한 대처가 아예 안 되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대응이 성공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꽤 훌륭하게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격 자세를 어느 정도 수정을 들어가고 하이존에 대한 대처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우르크 플러스가 114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격폼 대응의 경우에는 제가 전에 이런저런 글을 썼었는데 일단 원래는 이렇게 닫고 있었는데 발을 다시 살짝 오픈 스탠스로 열면서 조금 더 전진을 쉽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그킥도 이전보다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컨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낸 게 주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명준 선수.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성적이 전체적으로 오른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선구안이 너무 안 좋아요. 볼넷 비율이 6.8%에서 4.3%. 안 그래도 작은데, 안 그래도 낮은 편이었는데 더 감소했어요. 반대로 삼진 비율도 7% 가까이 감소했거든요. 그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에 거포형 배드볼 히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유형이 되어가고 있어요. 신기한 유형이야, 이게. 근데 루킹 삼진 비율은 올랐어요. 스윙 대비 컨택,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뭐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루킹 삼진 비율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선구안이 약간 퇴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러면. 이게 명준 선수가 올해 타격하는 거를 보면은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설정이 뭔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몸 쪽은 약했고 바깥쪽도 별로다 뭐 그렇게 쳐도 가운데 존은 잘 쳤거든요. 근데 올해는 바깥쪽에 대한 대응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쪽 가운데 존에 대한 대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좀 넌센스거든요. 그 바깥쪽은 되는데 오히려 한가운데 존이 안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트를 내는 타이밍이 배트를 낼 때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뭔가 설정이 좀 이상하게 돼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도넛 존 비슷하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존이 설정이 되는 게 도넛 존도 아니잖아요? 그 몸쪽 이렇게랑 바깥쪽이고 가운데가 안 된다는 사실이 약간 신기해요. 아마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선구안이 부족해서 빠른 승부를 한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선구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변화구를 바라보면서 루킹 삼진이 올라간다. 그런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는 한유섬 선수와 함께 타선을 책임져주고 있는 박성환 선수인데 바빕은 살짝 떨어졌고 삼진 비율도 올라왔는데 볼넷 비율이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큰 수치로 올랐고 배트를 잘 안 내요. 이게 그 전반적인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 수치로 나왔는데 스윙 비율이 5% 감소했습니다. 근데 컨택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윙만 줄였고 컨택이 떨어졌다는 아니다. WRC는 투고라서 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킹 삼진 비율도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광기다, 진짜. 배트를 안 내고 계속 볼만 바라보는 광기다. 타율이 떨어졌는데 출루율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박성환 선수에 대한 타격 어프로치가 작년이랑 달라진 건 작년은 하이존을 버렸거든요. 올해는 바깥쪽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쪽 몸쪽 라인, 확실한 라인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바깥쪽을 그냥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 이쪽 바깥쪽 대응을 안 해요. 그리고 대응해도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 존에 대한 출루율은 매우 떨어지는데 이 존에 상대가 공을 못 던진다면 출루가 됩니다. 이 공에만 상대가 이 존을 공략을 못 한다면 출루가 돼요. 바깥쪽 존이 성한 선수한테 많이 들어가는 느낌도 있는데 본인이 그냥 다 바라봐요. 웬만하면 바깥쪽은 대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바깥쪽을 버리고 두 라인을 대응하는데 성공하면서 전반적인 출루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만 골라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영우 선수.
사실 24년에는 기회가 너무 적었죠.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고, 일단 작년 대비해서 선구안 자체는 증가를 했는데 이 수치도 대부분 작년 지표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좀 편향적인 약간 데이터의 그 에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껴있기는 하죠. 여기는 조난 컨택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59.7%인데 아직 실질적 풀타임 첫 시즌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죠. 사실상 이번 시즌을 첫 시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비에 있어서는 도루 저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35호용 13저지로 27.1%인데 10회 이상 시도 시 10회 이상 시도했을 때 기준으로 5위. 그러니까 도루 시도 자체를 10번 이상 한 선수들 가운데 5위다. 1위가 31%라는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도루 저지 같은 게. 자기 스윙을 해주기는 하는데 아직 컨택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많다.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하단 존 이쪽에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높은 존 이쪽 위에 두 존을 대응을 못해요. 근데 배트가 나가거든요. 배트가 꽤 높은 확률로 나갑니다. 이거 헛스윙 비율이에요. 스윙이 나가기는 하는데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오는 존들에 대한 컨택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조영우 선수가 볼넷 비율이 6.3%긴 한데 타출갭 약간 5푼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컨택을 올린다면은 약간 장타라기보다는 출루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존만이 아니라 중단 존만 어느 정도 대처가 된다고 한다면은 조영우 선수가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지닌 포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 다음에는 정준재 선수죠. 작년에 작년에 사실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는데 올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컨택형 선수인데 작년에 삼진 비율이 20%였는데 올해 더 올랐어요. 낮은 타율에도 불구하고 출루율은 어느 정도 해주고는 있어요. 하위 타순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출루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잘못 적었네? 이거 잘못 적었네요. 이거 그 나중에 수정할 건데 7.9%에서 12.2%입니다. 왜 이렇게 적었지 이거? 그 다음에 바비비 작년에 너무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떨어질 걸 예상을 했는데 떨어진 만큼 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루킹 삼진 비율이 많이 올랐죠. 원래 준재 선수가 작년에는 몸쪽 공에 대한 이쪽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됐어요. 반대로 바깥쪽 공은 잘 밀어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단점은 그대로고 장점도 없어진 그런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복판공에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죠, 잘. 결국 장점이라도 강화를 했어야 했는데 장점마저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지금. 본인 좋은 설정을 못하는 게 아닌가. 작년처럼만 했으면 됐는데 뭔가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가져가다가 좋은 설정이 깨진 게 아닐까 싶은 개인적인 추측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처럼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갔는데 작년처럼도 못 해주고 있으니까. 물론 투고 타저 전환된 여파도 좀 있기야 하겠죠. 이 다음에는 최준우 선수입니다. 사실 작년에 34타석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작년 기록은 제외를 했고요. 삼진 비율이나 볼넷 비율 같은 거는 최준우 선수가 우르크 플러스가 평균 미만이기는 합니다만은 출루율은 어느 정도 나와주는 선수예요. 볼넷 비율이 16.4%라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 선수도 약간 박성환 선수처럼 스윙을 아끼는 편이에요. 많이 아끼는 편인데 근데 여기는 내는데 그만한 성적이 안 나와요. 존 안에서의 컨택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반대로 많이 봐주기 때문에 투구수 소모는 많이 해주는데 결국 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게 문제점이죠. 이거는 컨택 퍼센트입니다. 그 여기 안에 들어온 공 대비 몇 퍼센트나 컨택했는가 그건데 그 전반적으로 30%를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컨택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컨택이 올라간다면 뭔가 고점을 찍을 것 같은데 이게 컨택이라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히팅 포인트를 앞에다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의외로 바깥쪽이랑 높은 공에 대한 대처는 꽤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몸쪽 지표가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오태곤 선수. 사실 작년이 플루크 시즌이었죠, 사실. 어쨌든 오태곤 선수는 작년 바빕보다 오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이 플루크 시즌이 맞죠. 특히 슬라이더 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게 아마 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커브 대처가 안 돼요. 네, 커브 타율이 0알이에요, 0알. 0알 0푼 0리야. 작년에는 커브는 잘 쳤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오태곤 선수는 역시 도파민을 추구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선발로 내면 썩 좋지 못해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대타로는 거의 무슨 9할, OPS 9할을 찍는 선수인데 선발로 나서면 유독 약해요. 이유가 뭔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 로우, 미드, 하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입니다. 그러니까 1위 평균치라고 가정했을 때 로우 같은 경우에는 0.7 미만의 그런 중요도를 가진 상황에서의 성적이고 미드는 0.7에서 1.6 사이, 하이는 1.6 이상일 때거든요. 그래서 1.6 미만이면은 난 도파민 추구가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좋지 못한데 1.6 이상의 클러치 상황이면은 굉장히 성적이 좋아져요. 이 좀 신기한 유형이야. 약간 클러치 상황을 즐기는 건가? 약간 멘탈적인 이유겠죠, 이거는?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잘 쳤는데 그 상황이 전부 다 중요한 상황에서 잘 친 거였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타로 나섰을 때 성적이나 그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성적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약간 그런 도파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다음에는 이지영 선수입니다. 사실 작년에 그 저 정도 성적이면은 SSG 포수 기준으로는 준수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너무 많이 뛰었는지 올해 성적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뭐 볼넷 비율, 삼진 비율 이런 거는 그렇다 쳐도 바비비 6푼이 떨어졌고 스윙 자체를 내는 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6%가 줄었는데 컨택도 떨어지고 포심 대처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수비에서도 이제 좀 송구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이 하나둘 나오고 있죠. 뭐 볼배합은 나중에 생각한다 쳐도 도루 저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공격 측면, 수비보다는 일단 공격 측면에서 그 70, 우르크 플러스 70만큼도 못 해주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 작년에는 존 안에는 그나마 대응이 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조차 못 해주고 있다. 결국 조난 컨택 능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지영 선수가 데드볼 히터고 스윙이 자주 나오는 느낌이다 보니까 공격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성적이 좋지 못하고 정타가 잘 안 되니까 약간 쉼터 같은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래서 빠른 범타로 자주 물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은 안상현 선수입니다. 24년에 75타석을 뛰기는 했는데 우르크 플러스가 마이너스 1이더라고요. 괜히 작년에 방출 방출 그 멤버가 아니었다. 괜히 작년에 방출해라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었다. 근데 올해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 좋다라고 말하긴 어려운데 백업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르크 플러스 82면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바빕신의 가오를 받았죠. 작년에 바빕이 2할 1푼 4리였는데 올해 4할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진짜 플루크예요. 바빕이 웬만한 수준으로 높은 것도 아니고 너무 높아. 그 다음에 삼진 비율도 33.9%예요. 삼진이 좀 많이 높아요. 스윙 대비 컨택은 좀 작년보다 낮아졌고, 조난 컨택도 사실 60%가 안 되거든요. 근데 포심 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대부분의 투수들이 포심을 최소 40%는 구사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포심만 공략을 해줘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봐도 되거든요. 사실 이 선수 바빕신의 가오를 받는 남자입니다. 그 조난에 저렇게 거의 에레디아 선수 24년 에레디아 선수만큼 조난에 컨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기캐예요 이거. 근데 이게 운이 상당히 따라주는 편이다 보니까 물론 실력으로 바빕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하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후반기에도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좀. 최근 경기에서 바빕신의 가오가 없어졌을 때 경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줄어들지, 얼마나 적게 나오는지가 관건이에요. 대신에 수비에 있어서는 안상현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그나마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전반기 타선 총평하자면은 그냥 타선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테이블 세터는 답답하지. 중심 타선은 한유섬 선수 빼고 그 공격이 안 되지. 하위 타선의 경우에는 하나씩 다 약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을 돌아가면서 기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최정 선수가 적어도 주에 3회 3루수로는 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유섬 선수가 DH가 아니라 우익수로 선발 출장시키면서 DH에 뭐 포지션 겹치는 현원혜 선수 아니면 수비 좀 불안한 류효승 선수나 이정범 선수 같은 선수들을 올려서 좀 타격 좋은 선수들을 올려서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정을 계속하고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써야 돼. 어쨌든 타선은 그랬고 이제 투수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앤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는 매우 좋은 성적이죠. 사실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볼넷 비율이 많이 떨어진 게 커요. 삼진 비율이 오히려 올랐어. 9이닝당 탈삼진이 12.29개 이것도 높았는데 12.90으로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볼넷 9이닝당 볼넷은 4.12개에서 2.67개로 거의 1.5개가 줄었어요. 그리고 휘비 1이 안 돼요. 0.99야. 누가 보면 불펜 투수인 줄 알겠어. 퀄스 10회, 퀄스플 3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표가 거의 최상위권의 성적을 찍고 있는 선수거든요. 진짜 대단한 선수다. 근데 우리는 이 선수의 약점을 압니다. 일단 이 선수가 올해 왜 잘했는가? 이 세 번째 무기, 체인지업을 장착한 게 큽니다. 킥 체인지업 장착한 게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구종 가치가 포심 20, 커브 12, 체인지업 13이거든요. 리그에서 구종 3개가 구종 가치가 10 이상인 선수가 그 폰세 선수랑 유의해요. 그 두 명이야. 폰세 선수랑 앤더슨 선수 두 명이에요. 네, 폰세 선수 없었으면 다 1위였어요, 사실. 하지만 이 선수 6회 가면은 갑자기 크게 흔들린다. 5회까지는 대부분의 스탯이 매우 좋거든요. 물론 5회도 출루율 3할 찍는 거 보면은 5회에도 살짝 불안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6회에는 좀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멘탈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의 그냥 진짜 체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 애초에 불펜이어서 선발로 전환한 지 작년 포함하면 이제 2년 차거든요. 그래서 6회에 자꾸 볼넷을 내주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후반기에 더 좋은 성적을 찍으려면 6회에 대한 성적이 좀 중요하다. 이거를 잘 넘긴다면은 아마 퀄스프를 거의 양산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후반기에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 다음에는 화이트 선수인데 올해 새로 합류를 했는데 다 기대 이상이다. 진짜 탈삼진 능력, 그 다음에 제구력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를 이전에 들었었는데 정작 와서 9이닝상 볼넷 2.90으로 매우 좋아요. 휩도 1.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퀄스 3회, 퀄스풀 2회로 이닝도 어느 정도 잘 먹어주는 편이고 땅볼 비율이 59%라서 이거 50이닝 이상 투수 기준 3위거든요. 평자도 4위고 뭐 9이닝당 탈삼진 9위고 초반에 사실 부상 이탈해서 또 우리 용병 투수 답 없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기다렸거든요.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기다렸고 화이트 선수 복귀하고 원투 펀치는 깔끔하게 완성이 됐죠. 화이트 선수 지표면은 준 1선발이죠. 올해 좀 괴물들이 많아서 그렇지 화이트 선수 정도면은 거의 1선발급 활약이다. 이 선수가 2선발이라는 게 약간 행운이죠. 이번 시즌에는. 근데 이 선수는 4회에 흔들려요. 그 앤더슨 선수는 6회에 흔들리잖아요. 여기는 타순 한 번 돌고 4회에 좀 많이 허용해요. 볼넷이라든지 피안타라든지. 그래서 4회를 넘기면은 6회 혹은 7회까지도 굉장히 순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4회 자주 투구수 소모가 많이 되고 5, 6회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주자를 출루시키면은 도루 허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대 주자들이 뭔가 그 쿠세라고 하죠. 약간 습관이 좀 보이나 봐요. 그래서 5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중에서 도루 시도를 하는 경우가 전체 2위였어요. 두 번째로 높은 편이었어. 허용률도 80%고. 그래서 약간 주자 출루시키면은 제구 흔들리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 본인이 이걸 약간 인지하고 있나?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그런 뭐랄까요? 셋업 피치?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견제도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셋업 피치랑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조용호 선수가 해줘야지 어떡해요. 조용호 선수가 막아줘야지. 이 다음에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광현 선수 사실 작년이 거의 커리어 최악의 시즌이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투고 타저인 거를 감안하면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피홈런을 줄이기는 했는데, 그리고 슬라이더랑 스플리터 같은 구속이 전부 다 올랐거든요. 3km 막 4km 오르고 포심도 147, 8 찍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도 아직은 좀 많이 아쉬운 편이다. 일단 김광현 선수가 역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2회까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3회부터는 상당히 좋지 못해요. POPS가 급증해요, 3회부터. 결국 김광현 선수도 이제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나이도 나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올해 스플리터가 상당히 좋지 못하거든요. 보통이 아니라 김광현 선수는 사실 체인지업이라고 하죠. 스플리터 그립으로 체인지업을 구사하는데 우타자 상대로 스플리터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스플리터가 POPS가 18이 넘거든요. 1.029야, 1.029. 그래서 우타자 상대로 대처가 안 된다. 이 스플리터를 13.7% 구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타자를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우타자 상대를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스플리터가 올해 많이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플리터를 줄이고 커브를 구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다음에는 문승원 선수죠. 문승원 선수는 일단 작년에는 불펜이었고 올해는 선발로 전환을 했는데 그 탈삼진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7.95개에서 4.75개, 3.2개가 줄었고 볼넷 비율도 줄었긴 했는데 뭐 피홈런은 본인의 그냥 자체 구위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문성원 선수는 올해 피장 타율이 너무 높아요. 이게 50이닝 기준으로 피장 타율 가장 높은 선수들 탑 3 안에 문승원 선수가 들어가요. 특히 슬라이더가 지금 너무 높은 피장 타율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근데 이거는 부상 여파가 좀 커요. 부상 복귀 후에 3경기에서 진짜 엄청 안 좋았거든요. 복귀 전에는 사실 여전히 구위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9이닝당 볼넷이 2.17개였어요. 아까 앞에 9이닝당 볼넷 이거 3.26개였잖아요. 그니까 2.17이었는데 지금 3경기 던지고 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평균 자책점도 3.40밖에 안 되는데 그 부상 복귀한 이후에 전반적인 구위 하락이랑 제구 난조가 좀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번 휴식기에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뭔가 좀 보완을 하던가 그런 대안을 마련했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의 문승원 선수는 조금 후반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어쩌면 문승원 선수 경기마저도 불펜데이로 운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등을 못한다면. 이 다음에는 실질적 5선발이자 대체 선발인 김건우 선수입니다. 김건우 선수가 올해 일단 대체 선발로 뛰고는 있거든요. 근데 역시 여기는 피안타율은 낮은데 피출루율이 너무 높아요. 그 9이닝당 탈삼진이 9.00인데 9이닝당 볼넷이 7.28개야. 삼진 잡는 만큼 볼넷을 내줘요. 근데 9위랑 탈삼진 능력으로 그냥 억지로 이닝 소화를 한다고 해야 하나? 결국 이 선수가 역스플릿인 이유가 슬라이더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체인지업은 굉장히 좋은데 슬라이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좌타자 상대로 성적이 좋지 못하다. 예, 여기는 진짜 자기 자신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선수는 사실 대체 선발로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전 불가능이다, 지금은. 1회 성적을 보면은 OPS가 3이 안 돼요. 300이 안 돼. 274예요. 1회 OPS 274야, 274. 근데 2회랑 3회부터 급격하게 흔들리는 걸로 봐서는 진짜 이 선수가 불펜에 진짜 적합한 선수입니다만은 지금 선발로 뛸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해서 선발로 뛰고 있는데 이게 체력을 늘리던가 아니면 제구를 잡던가 약간 그런 면에서 뭔가 발전을 한다면은 더 긴 이닝도 먹어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구력 증진 아니면은 슬라이더를 조금 더 보완해야 돼요. 슬라이더를 조금 더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다음에는 대체 선발로 뛰다가 롱릴리프로 전환한 전영준 선수죠. 여기는 의외로 볼넷을 많이 안 내줍니다. 9이닝당 볼넷이 3.14개로 적은 편이고 바비비 3할 3푼 7리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땅볼을 유도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약간 중립에다가 뜬공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의외로 좀 불운한 편이었다. 바비비 337, 3할 3푼 칠린 걸 생각하면은. 이 선수는 포심에다 슬라이더 포크볼인데 결국 결정구가 좀 아쉬워요. 포심으로 약간 윽박질러야 되는 유형이야. 지금은 아직까지도. 뭔가 슬라이더나 포크볼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영준 선수도 확실히 좋은 선발 자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결정구가 없어요. 여기는 애매한 강심장. 주자 없을 때는 POPS 727이거든요. 출루를 많이 내주는 편이고 주자 있을 때에도 POPS 749인데 그 득점권에만 가면은 갑자기 사람이 강해져요. 득점권 POPS 500밖에 안 됩니다. 득점권에 주자가 가면 갑자기 성적이 좋아져. 약간 등 뒤에 주자가 있으면 강해지는 스타일인가 봐. 주자가 2루 이상에 가면은 갑자기 선수가 좋아져요. 그리고 아직은 롱릴리프에 가까운 선수이다라는 얘기는 2회까지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근데 3, 4회 3이닝 이상 들어간다면은 그 내용이 급격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롱릴리프 전환 이후에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구속 증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선수는 1이닝이 아니라 2이닝 정도는 안정적으로 먹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결국 김건우 선수나 전영준 선수나 둘 다 체력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다. 근데 이번 시즌은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는 박시우 선수. 막픽의 기적. 이 정도면 진짜 막픽의 기적이다. 물론 볼넷 비율이 높고 탈삼진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박시우 선수는 사실 슬라이더 원툴입니다, 여기. 슬라이더 POPS 563 저거 하나로 좌완 불펜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좌타 상대로 실제로 그 정도 성적을 내주고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광캐판트의 슬라이더를 배웠는데 올해 광캐판트에 배운 슬라이더 2명 박시우 선수랑 이로운 선수 맹활약 중이죠. 네, 슬라이더 깎는 노인이 또 늘었어. 그래서 박시우 선수는 장기적으로는 우타자를 상대할 뭔가 변화구가 하나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 선수 포심도 투심성으로 그 우타자 몸 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뭔가 바깥쪽 유인구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서 우타자 상대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 선수는 약간 전영준 선수랑 반대예요. 여기는 주자 없으면 마음이 편해. 아주 잘 던져요. 주자 깔리면은 피안타율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승계주자 실점률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시우 선수는 승계주자, 그러니까 앞선 투수가 깔아놓은 주자를 26명 중에 11명을 실점했어요. 그러니까 주자 있을 때 얘 자꾸 내보내지 말라고. 주자 없을 때 등판시켜달라고. 깔끔할 때 등판시켜달라고. 주자 깔아주는 거 박시호 선수 매우 싫어해요. 그 다음에 도루 저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도루 기회 자체는 32번 있었는데 시도가 10번이었는데 6도루 4도루 실패입니다. 이거 견제사도 몇 번 있었거든요. 견제를 아마 3번에서 셋 다 도루 실패로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1루에서 주자들이 뛰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견제 동작도 그렇고 상대를 속이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견제사 이득 좀 많이 봤어요. 시우 선수는 그랬고 좌완으로서는 견제사를 만드는 게 굉장한 이점이죠. 이 다음에는 우리의 무패 동료를 작년에 사실 평자가 7.78이었는데 올해 3.12까지 떨어졌어요. 이 선수 없었으면 우리 롱릴리프 올해 박살났다 진짜. 최민춘 선수는 탈삼진 비율은 떨어졌거든요. 대신에 제구력이 잡혔습니다. 5.49에서 3.38까지 떨어졌다. 사실 이 선수는 다양한 구종을 내는 선수거든요. 포심,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다 여러 구종을 구사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포크볼 POPS가 9푼이에요. 진짜 낮아. 그 OPS야, 타율이 아니고. POPS가 9푼밖에 안 돼요. 0.090이야. 포크볼에 대한 이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이 선수는 올해 약간 맞춰잡기에 가까운 느낌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컨택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타자들이 컨택을 많이 해줘요. 근데 존, 안, 박 모두 컨택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컨택이 잘 되고 밖에서도 컨택이 잘 되는 맞춰잡는 유형에 약간 가까운 피칭을 하고 있다. 이게 왼쪽이 작년 구사율이고 오른쪽이 올해 구사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유인구성 공을 자주 뿌려요.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 잡고 이렇게 유인구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덕분에 포크볼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느낌이다. 이 다음에는 김민 선수입니다. 최근에 흑발로 전환하고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어쨌든 땅볼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거의 1위였나 그랬을 건데 올해 7%가 떨어졌어요. 반대로 그 뜬공 대비 피홈런율은 좀 상승했다. 물론 저게 떨어졌어도 땅볼 비율은 여전히 전체 8위입니다만은 피홈런이 좀 올랐어요. 그 전체 5위야. 25이닝 기준 전체 5위예요. 꽤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세부 지표가 올랐다. 9이닝당 탈삼진이랑 9이닝당 볼넷은 줄었어요. 늘고 줄었어. 그리고 김민 선수가 좀 억가를 자주 당합니다. 김민 선수는 승계 주자 들어온 거, 그니까 주자 인수인계 받았을 때 22명 중에 5명만 실점했거든요. 팀 내 1위야, 그니까. 나는 그 주자 깔렸을 때 더 잘 던져요. 박시우 선수와 정반대 스타일이죠. 근데 인계주자 실점률은 본인이 주자를 넘겨줬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 실점했는데 이것도 팀 내 1위예요. 그니까 나는 잘 막았는데 인계주자는 다 실점당함. 김민 선수가 4월이랑 5월에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6월에 약간 그 퓨처스에 계시는 어쩌라고 막았잖아를 생각하시는 연상시키시는 그분과 비슷한 3할 피안타율이 3할에 피출루율이 3할 8푼이었는데 평자 1.93 이거 기적이거든요. 이 6월을 넘긴 다음에 7월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김민 선수가 후반기 필승조에서 어쩌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습으로는. 이 다음에 이로운 선수. 여기는 기적이다 약간. 5.95의 선발이 5.95의 투수가 1.37의 평자가 되는 기적. 진짜 세부 지표가 미친 듯이 좋아졌어요. 탈삼진이 2가 1.5 거의 2가 올랐고 볼넷은 3.2가 떨어졌어. 반토막이 났어요. 볼 던지는 게. 밥입도 이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약간 본인의 순수 실력 상승으로 인한 하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휘비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네, 드디어 해냈어요. 로운 드디어 터졌다. 특히 슬라이더 이 종슬라이더 여기는 진짜 김광현 선수한테 진짜 뭐 계속 사줘야 돼. 뭐 내가 보기엔 작년에 슬라이더 OPS가 1.491이었거든요. 올해 691이 됐어. 이 슬라이더 덕분에 지금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루킹 삼진 비율도 12.2%에서 32%가 올랐고 슬라이더랑 체인지업 구속이 5km가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 약간 구속 측정 방식이 바뀌면서 투수들의 구속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5km는 많이 올랐거든요. FA 하면 외제차 사줘야지. 씨. 이런 슬라이더를 전수해줬는데 외제차 사줘야죠 이 정도면. 그래서 슬라이더의 위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탈삼진이 늘어났고 그리고 바빕이 감소했다. 물론 이거는 실력적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인데 셋 다 구종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선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직슬체면은 진짜 투수의 선발의 완벽한 3구종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올해는 포심의 의존도를 많이 낮췄어요. 사실상 재작년이랑 작년에는 포심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포심 체인지업, 그 다음에 슬라이더가 서드 피치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체인지업은 더 늘리고 슬라이더도 많이 늘리고 포심을 많이 낮췄습니다. 대신에 커브를 살짝 어쩌다 한 번씩 던지는 느낌으로 구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체인지업이 좋다 보니까 포심도 같이 성적이 올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슬라이더까지 좋아지면서 이 세 구종을 깔끔하게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구종 가치가 모두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로운 선수는 체력이 물음표기는 한데 구종 측면만 보면은 진짜 선발 전환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3이닝 세이브였나 있었는데 그런 측면 보면은 이로운 선수가 뭔가 선발로 전환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 진짜 구종 진짜 아름다운데 이만큼 구사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운홍 갈아도 갈리지 않는 심지어 작년보다 그 탈삼진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구력이 올랐습니다. 휩도 떨어졌어. 그리고 피홈런도 줄어들었어요. 묻힌 투수. 아들 대학 보낼 때까지 필승조로 뛰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야. 이 사람 40대예요, 40대. 다만 그 경은 선수도 역시
여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여름 문제가 좀 큰지 더위를 좀 많이 타고 계시긴 합니다. 하긴 노인인데 더위 많이 타시겠죠, 이제. 그래서 6월이랑 7월에 조금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평균 자책점만 안 좋은 거고 그 타출장은 성적이 매우 좋거든요. 여기는 약간 몰아서 맞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다 요새. 근데 여기는 사실 그냥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안 터지는 게 신기해. 전 작년에 무조건 터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냥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나 봐. 계속 갈려지고 있어서 그 언제 누울지 무섭습니다, 좀. 네, 피홈런 섞인 실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6회랑 7회, 6회랑 7회가 아니라 6월이랑 7월에 김민 선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경은 선수를 조금 더 앞에다가 당기고 김민 선수를 뒤로 가는 이런 전환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갈 때 앞으로 후반기 들어서는. 물론 아직 경은 선수가 구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베테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면은 있는데 김민 선수가 사실 7회를 맞는 게 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더 좋죠. 네, 경운홍은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야 사실. 네, 노경은 선수, 김민 선수, 이로운 선수, 조병현 선수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경운 선수는 그랬고 우리 문차 무친놈이 됐습니다. 저희 미친놈이 됐어요. 그 이로운 선수가 발전했다는 측면에서는 최고잖아요. 근데 조병현 선수는 그냥 묻힌 사람이 됐어, 이거. 여기, 여기 그 탈삼진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3.82로 볼넷 비율이 높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 제구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휘비 0.78이야. 25이닝 이상 기준 휘 1위에 탈삼진 11위, 볼넷도 6위고, 뭐 피안타율 2위, 피출률 1위, OPS 2위, 뭐 좋은 거 다 했어요. 이 선수는 압도적인 포심, 그 다음에 매우 뛰어난 포크볼 이 두 개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포심 구사율이 72.5%거든요. 저거 25이닝 이상 기준 가장 높은 구사율 2위입니다. 김태견 선수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그 커브랑 포크볼, 커브가 작년에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커브를 줄이고 아예 포심으로 가고 있다. 근데 포심 피안타율이 1할 6푼 5리밖에 안 돼요. 그냥 우겨놓고 있다. 그냥 존안으로 던지고 있는데 상대가 못 쳐요. 다만 조금 더 머리를 잘 쓰고 있다. 제구되는 파이어볼러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존 전반적인 존에 걸쳐서 그냥 승부를 들어갔다면 올해는 하이존 유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존 유도가 상당히 많은데 회전이 상당히 좋아서 상대 타자들이 여기에 배트가 잘 나와요. 그래서 굳이 하단 존에 들어가는 상대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선수의 포크볼 궤적이 거의 12시에서 6시로 떨어지는 미친 포크볼이기 때문에 포심은 하이존, 포크볼은 로우존을 활용하면서 그 위아래 눈싸움, 그 상대의 시선을 잘 흔들고 있어요. 그것 덕분에 높은 존에는 배트가 나오고 아래존에도 배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존이 넓어 보이는 거죠. 그 덕분에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다. 역시 쪼터리가 뭔가 좀 다른가? 그래서 투수진 총평을 하자면 불펜진이랑 필승조, 롱릴리프, 웨인 원투펀치까지 진짜 최고입니다만은 그리고 투수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은 좋은데 국내 선발진이 좀 아쉬워요. 김광현 선수가 스플리터가 약하고 그것 때문에 우타자 상대가 어렵고 문승원 선수는 부상 복귀 때문에 지금 구위랑 제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5선발이 지금 자리가 없다. 5선발이 없어요. 아직 김건우 선수는 항상 불펜데이고 송영진 선수는 거의 8월 넘어서 복귀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번 시즌에 선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 선발에 누구를 쓸 선수가 따로 없어요. 그 진짜 그나마 신지환 선수가 유일하다시피 한데 좀 올릴 선수가 없다. 어쨌든 그래서 투수진 총평은 이렇고 전반적인 총평으로는 역시 타선이랑 국내 선발진 문제가 지금 랜더스 순위의 도약에 있어서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선 문제랑 국내 선발진이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해결을 못해요. 누구를 올려 쓸 수가 없어요. 신지환 선수가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신지환 선수를 올려서 선발진에다가 넣고 쓰기에는 좀 무리가 큽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지금 너무 고정적인 선수들만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 게 크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니까 미드의 라인업 구사만 하고 있으니까 좀 못 치는 선수들 계속 못 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미드의 야구가 아니라 2군 퓨처스 선수들에게 기회의 야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국내 선발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불펜진이 관리는 되고 있거든요. 한 노경은 선수 정도 제외하면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이러면 불펜도 지금 터질 수도 있어요, 우리. 최근에 김재현 단장이 뭐 이런저런 트레이드 찾아본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퓨처스 선수들 올려 쓰는 게 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랄까 전반기 SSG 전반기 결산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